네, 키워드로 시장 상황을 알아보는 시황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10가지의 키워드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유증 이슈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나와 있고요. 세븐나이츠 키우기, 그래핀 발열 필름, CPI와 슈퍼컴 도조, 중국 소비, 제약바이오, 지분 확보와 라면, 머크까지 10가지의 키워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CPI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번 한 주 어떠한 흐름이 그 이후에 포착이 될지도 기점으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6가지 키워드들 통해서 특징주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는 슈퍼컴 도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테슬라의 슈퍼컴 도조 소식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급등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이콤, KC, 퓨런티어, 그리고 캠시스까지 4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고요. 전반적으로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 도조가 테슬라의 평가 가치에 5천억 달러를 더할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또 도조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도입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 테슬라가 향후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도조는 인공지능 기술과 고화질 영상 등 테슬라 전기차의 주행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슈퍼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이 관련 종목들이 국내 증시에서도 일제히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라이콤 같은 경우에 22%대로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이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광증폭기를 제조하거나 또 판매하는 기업인데 관련 종목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20% 넘는 급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고요. KC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를 납품했다는 이력이 부각받으면서 현재 4.66% 오른 1,683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보시면 퓨런티어 그리고 캠시스까지도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일제히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는 그래핀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핀 발열 필름 살펴볼 텐데요. 크리스탈 신소재가 현재 구간 2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핀 발열 필름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크리스탈 신소재는 발열 시간을 10분에서 3.5초로 줄인 그래핀 발열 필름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발열 필름은 온도 상승 속도가 빠르지만 고온으로 인한 위험성이 낮고 온도 균일성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의 테스트 결과 기존 발열 매개차를 사용할 경우 전원 연결부터 발열까지 10분가량이 소요가 됐지만 이번에 개발을 한 이 필름을 사용할 경우에는 3.5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대폭 줄였다는 소식에 기술력이 부각을 받으면서 23%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는 이제 신작과 관련해서 세븐나이츠 키우기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넷마블의 주가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작이 흥행하고 있다라는 평가와 함께 주가도 함께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올투자증권은 넷마블에 대해 시장의 기대가 거의 없던 세븐나이츠 키우기가 흥행을 하고 있고 성과가 반영됨에 따라서 하반기 영업이익은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 68,000원에서 7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 기대받지 못했던 신작이 흥행하면서 마케팅비를 보수적으로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3분기와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의 전망치인 119억 원 적자 대비 58억 원으로 축소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고요. 추가 신작이 출시될 오는 4분기에는 시장 전망치인 176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50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6일에 출시된 이 신작 세븐나이츠 키우기는 국내 앱스토어 매출 순위에서 2위를 기록하면서 흥행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일본과 대만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로는 지분 확보 소식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액세스 바이오가 미국 큐라페이션트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액세스 바이오는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기업인 큐라페이션트의 신주 지분을 확보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따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장대 양봉 만들어내면서 25.3% 오른 1,3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중의 고점 1,730원이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로는 이제 알테오젠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차 증권에서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알테오젠에 대해서 빅파마가 목숨을 걸었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을 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로 책정을 하고 목표가는 75,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미국의 머크가 항암제 키트루다의 피하 주사 제형을 출시를 할 경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 아래에 이렇게 알테오젠이 19%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대차 증권에서는 머크는 2025년에 키트루다 SC를 출시를 해서 선제적으로 혈관 주사 시장을 피하 주사 시장으로 개편을 하고 이 바이오시밀러를 방어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머크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과 함께 비독점 계약 상태라면서 만약에 경쟁사의 이 키트루다 SC 바이오시밀러 기술을 이전할 경우 머크는 매출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독점 계약으로 변경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알테오젠 쪽으로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렇게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는 유증 소식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라이프 시멘틱스가 200억 주주 배정 유증 소식에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25% 넘게 밀려나고 있고요. 25.39% 하락한 4,2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개파락 출발을 한 이후에 이렇게 꾸준히 낙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중장기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키워드들 통해서 특징주들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시황 키워드 시간이었습니다.